자, 오늘의 고민입니다. 방배동, 방배 5구역 단독주택을 10년째 보유하고 있고 사당동 신동아 112제곱미터도 11년째 보유하며 쭉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더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방배동도 사당동도 일단 10년 이상 둘 다 장기간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 중인 신동아 아파트를 보유할까 매도할까가 핵심 고민입니다. 답변 함께 보죠. 네 분께서는 어떤 답변 주셨을까요? 만장일치로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유도 한번 살펴보죠. 조범식 대표님, 방배 5구역 완료 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이다. 방배동뿐만 아니라 사당동 인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서 시세 상승 빠르고 높을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황태영 전문가, 방배 사당 지역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에요. 두 곳 다 장기 보유 권해주셨네요. 정창래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인데요. 리모델링 호재로 가치 상승 가능하고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주택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성민 전문가도 보유 의견인데요. 사당 신동아 리모델링 호재에 거주 환경도 괜찮아서 수요가 꾸준한 곳이고 다만 세금 부분은 조금은 세심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민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방배동도 사당동도 10년 이상 꽤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그중에서 신동아를 보유할까 매도할까가 핵심 고민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일제히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좀 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세요? 아유, 그럼 보유해야죠, 그럼. 아, 그래요. 네, 네. 결정적으로 우리 출연해주신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인사 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저도 의견부터 드릴게요. 네네. 네, 이거는 당연히 보유다. 아, 네. 네, 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갈등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확실히 이제 보유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지금 방배동에도 보유하고 계시고, 이 사당동에도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 지역이 참 재미난 지역이에요. 그죠? 네. 이게 4호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동작구. 항상 이 차이가 존재를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지역적인,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기존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곳이 차이가 만약에 한 10이었다라면 지금 상당히 조금 많이 좁혀지고 있죠. 네네, 좁혀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작구의 입지적 가치가 물론 이제 서초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동작구의 입지적 가치가 과거 대비 지금 많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길들에는 또 흑석뉴타운이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되고 많은 외부의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동작구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교통이라는 장점이 항상 부각되고 강남권과 바로 붙어 있는데 강남권 대비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입지적 가치와 함께 입지적 가치에 의한 지역적 가치도 같이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입지예요. 입지적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월등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 1월이에요. 올 1월에 주택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네, 이 리모델링 개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판단을 하면 건축 허가 있죠? 네. 건축 허가 받는 걸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소유권, 대지 소유권을 100%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했던 거를 어떻게 주택법에서 개정을 했냐면 75%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왜 매도 청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의 안 한 사람들한테 조합해서 그럼 우리한테 네. 파세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리모델링에도 그걸 적용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만약에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몇 집만 확보 안 해버리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같이 재건축처럼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그 비동의자한테 강제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기 조금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번 그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특히나 지금 이 사당동 신동아가 옆에 있는 극동하구, 우성하구에서 굉장히 큰 단지로 통합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100%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청구권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는 그 시간적인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즉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신동아처럼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통합 리모델링 시작하는 이런 대규모 단지들은 굉장히 큰 호재다. 이 두 번째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 지역적인 가치도 좋아지고 내가 스스로 개발 가치도 스스로 보유하면서 그 보유한 개발 가치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거니 당연히 장기 보유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이거는 뭐 임대사업 등록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등록을 통해서 세무적인 혜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시가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공시지가는 지금 이미 넘어갔죠? 네. 이미 넘어가서 해당이 안 됐으면 결국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약간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얘는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하는 세금보다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간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